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디시입니다. 오늘 원태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지난 18일부터 정부의 조치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운영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리포트로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8일부터 다시 문을 연 인천의 한 헬스장입니다. 방역 지침을 꼼꼼히 지키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의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샤워실은 임시로 폐쇄했습니다. 이곳의 운영자인 김장환 씨는 센터를 다시 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운영 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지금 8제곱미터당 한 명씩 받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그 몰리는 시간대에는 왔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인천의 한 필라테스장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기존 회원 4명이 함께했던 그룹 수업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추가 수업은 대부분 개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 정부 기준을 따른 겁니다. 회원님들 수를 반으로 줄여서 저희는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4대1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2명으로 줄여서. 하지만 획일적인 수도권 방역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서울과 경기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도 인천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같은 제한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로 나눠져 있다는 자체가 수도권이랑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것만으로도 인천시는 코로나 그 인원수가 되게 적게끔 나왔었는데 왜 같이 가야 되는지. 인천 지역 실내 체육시설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했지만 신규 회원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고 말합니다. 운영자와 강사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진 게 걱정입니다. 인천의 실정에 맞는 규제 조치 완화와 함께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에 따라 다시 영업을 시작한 인천 지역 실내 체육시설들.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영상은 잘 봤고요. 그런데 이 리포트를 보니까 지난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건 맞긴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18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을 일부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했습니다. 인원을 8제곱미터당 1명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저녁 9시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줌바와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은 금지되고요. 기사에서 보셨지만은 샤워실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영장은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스장, 샤워시설이나 줌바, 에어로빅도 금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운영자들이 환영을 받긴 하지만 이 부분이 여전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전에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여기 운영자분들이 정말로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6주가량 여기 체육관들을 문을 닫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정한 방역 수칙을 정말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의지는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조금 걱정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번 기사에 나왔던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90% 정도가 직장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분들은 직장인들은 대부분 7시 아니면 8시에 센터에 도착을 하실 텐데 그렇죠. 예, 한두 시간 하다가 이렇게 집에 가고 하셔야 되는 건데 시간을 제한해 놨고 또 인원도 제한을 해 놨다 보니까 센터에 실내 체육시설에 방문을 했다가 운동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계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이미지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내 체육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지정이 돼서 방역수칙을 지켜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크게 우려를 하시는 거죠. 사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이런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대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다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최근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이 오히려 실내 체육 시설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라고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사를 보면은 인천이 코로나19 발생 수가 적은 편인데도 이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해서 운영자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사실 인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자 수가 인접한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많이 적은 건 사실이니까요. 네. 사실 인천은 한번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와는 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가 1.5단계로 넘어갈 때 인천은 4일 후에나 1.5단계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박남춘 시장이 정부로부터 방역 자율권을 부여받았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 당시의 상황보다는 더 심각하니까 자율권을 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의 완화 조치로 실내 체육시설이 오랜만에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업주들은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생을 위한 소통과 협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네, 원태기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안에 토끼섬을 들어보셨나요? 작은 인공섬에서 관상용 토끼 18마리가 살고 있는 건데요. 최근 동물보호단체가 이곳 토끼들이 사육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도 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이곳의 토끼 사육장은 여느 곳과 달리 호수 한가운데 인공섬 안에 조성돼 있습니다. 일명 토끼섬으로 불리는 이곳이 최근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육로도 없는 작은 섬에서 토끼들이 혹한해 칼바람을 맞으며 사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끼보호연대가 토끼섬에 들어가 보니 물은 꽁꽁 얼어 먹을 수 없었고 토끼들에게 건초 더미를 던져주자 하나같이 달려들어 허겁지겁 먹습니다. 1m 이상 점프가 가능한 토끼들에게 50cm밖에 되지 않는 울타리를 설치해 토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또 땅이 얼어 굴을 파지 못하는 토끼들이 한파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은 구멍이 숭숭 난 움막 하나가 전부입니다. 일단은 전시나 이제 관람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동물을 사육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조성된 토끼섬은 시민들이 관광용 보트에서 토끼를 관상용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토끼섬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토끼가 알을 낳는다는 엉터리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엔 5마리였던 토끼는 지난해 초 73마리까지 늘었습니다. 40마리는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33마리 중 15마리는 폐사해 현재 18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73마리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매년 무한정 번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개체수 조절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토끼들이나 어쨌든 생명에 대한 좀 너무 경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토끼섬에 서식 중인 18마리 토끼를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로 옮기고 다음 달까지 모든 개체수를 중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끼보호연대는 토끼들의 근본적인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토끼섬이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동물보호단체의 요구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성화한 토끼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리가 잘 되면 토끼섬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하면은 교육의 장으로 해서 해달라고 또 요구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성화 수술도 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폐쇄하겠다고까지 결론을 짓기에는 너무 멀어서 시기가. 토끼보호연대는 인천경제청에 토끼섬 폐쇄와 관련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교육청이 지역 7개 자치구와 올해 교육혁신지구에서 진행할 세부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마을 공동체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또 군구와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 현재 동구, 강화, 옹진을 제외한 7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7개 구와 온라인으로 2021년도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를 체결하고 마을 연계 교육과정, 민관화 거버넌스, 마을학교 운영 세부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지역별 특화 사업을 살펴보면 남동구는 남동 우리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서구는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연수구는 대학 연계 프로그램 발굴, 부평구는 마을 따숨터 놀이터 운영, 계양구는 일동 일교 하모니 사업 등입니다. 교육청은 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에 참가하는 마을교육 활동가를 위해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마을학교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을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공간인 동시에 배움의 공간입니다. 마을이 발음터가 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 속의 학교로 자리매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진행된 10개 구청장 부군수와의 교육 현안 간담회에선 지역별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중구는 영종도에 신설되는 학교의 기본교육 기자재 지원, 어린이 아동안전 사이버 교육 의무화, 자원순환 정책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비교할 때는 모든 걸 갖춰야 되는데 그 통곡도 하다 보니까 특별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해서 저희가 봤을 때 그냥 빈 공간으로 교실만 남아있고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도서관의 장소도 그렇고. 남동구는 학교 건물 시설의 유지 보수 같은 교육시설 개선, 옹진구는 관내 고등학교 미설치 지역에 관내 고등학생 생활비 지원을 교육청에 건의했습니다. 교육청은 일반 학교 장애 학생의 돌봄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투자 지원 협조를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핫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